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취임한 지 불과 열흘 좀 넘어 정상외교 무대에 섭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과제 짚어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 대통령이 미국, 일본, 중국 순서로 통화를 했고 중국은 마지막에 통화했지만 가장 통화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통화 시간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건 아니지만요. 네. 순서 자체가 미국, 일본, 중국 정상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그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 정책에서 중요성이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 토대 위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순서로 이제 외교 중요성이 부과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통화 순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한중 정상회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좀 예사롭지 않은 면이 있었습니다. 노선 정리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말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이제 그 관영 통신에서 통화 내용을 이제 전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옮겨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되고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고 특히 미국이 이제 통상이라든지 국제 무대에서 자국 이익을 공세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호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중국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너무 미국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견제구를 던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은 우리의 새 정부 출범을 두고 굳이 또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느껴집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 정상께서 통화하실 때도 중국이 한국에게 좀 이렇게 견제를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셨고 그 이전에 한국과 미국,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실 때도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위협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부분을 우려한다. 이런 공식적인 멘트를 100억간이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 다시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이 된 거고 그 중간에 이제 우리로서는 전략적인 균형을 잘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이 이제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대미 외교에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특히 미국에게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전략적인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견제가 미국 본토 수호와 더불어서 미국의 가장 최우선적인 안보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내 주요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파트너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미국 입장인데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과거 진보 정부처럼 이제 친중 경선론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협력은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 외교를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략적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과거에 있던 진보 정부에서 얘기했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이 처해 있는 전략적 환경을 보면 이제는 안보는 여전히 미국과 함께해야 되고 경제나 기술 측면도 과거에는 안미 경직을 해서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와 동등한 경제에 있어서 경쟁국이고 더 이상 우리가 물건을 갖다 손쉽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한국의 경제가 중국과 함께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옛말이 됐고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원천 기술 그리고 자본력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세계와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입장, 이재명 정부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일본 쪽에 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유지하고 일관성 있게 견제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제 그 노선이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한일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대일 외교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투트랙 외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역사나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회, 문화, 경제 같은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추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과거사라든지 역사 문제가 한일의 협력이나 발전을 막는 이러한 발목을 잡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도 그러한 기조가 확인이 됐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한일 관계도 이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G7 정상회의가 있는데 한미, 한일 양자회담이 있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이지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셨거든요. 아무래도 정상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나셔가지고 이제 개인 간,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견례가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7 정상회의 다자회의 개교에 시간은 짧겠지만 미국, 일본 정상과 실제로 만나셔서 어떤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외교당국이 그러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정상과 신뢰를 쌓는 그런 좋은 계기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는 관세를 필두로 상당히 민감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직 외교 회담 계기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30분 정도의 양자회담밖에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상견례를 하시고 덕담을 하시고 원론적으로 주요 의제에 대해서만 거론하시는 그런 수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정상이 통화해서 확인한 것처럼 관세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기로 이제 의견을 모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상 차원에서 원론적으로 확인을 하고 실무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난감하고 어려운 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G7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하죠. 이런 점에 이뤄봤을 때 이 대통령의 어떤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G7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국, 선진국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톤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만 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거기에 옵저버 형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낸다든가 명시적으로 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 가셔가지고 원론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G7 정상들과 어떤 상견례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고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하시는 그러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